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포뮬라 1 시즌의 문이 마침내 호주 멜버른 알버트 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개막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 새로운 챔피언 후보의 등장, 그리고 언제나처럼 드라이버와 머신 모두를 시험하는 멜버른의 악명이 뒤섞인 한편의 대서사시였죠. 레이스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서킷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잔뜩 젖어 고인물이 고여 불안정한 노면 상태는 이미 재앙을 예고했고, 특히 올해 F1 무대에 데뷔를 앞둔 신인 드라이버 아이작 카자르에게는 너무나도 잔혹한 신고식이었습니다. 형성랩, 즉 레이스 시작 준비 과정에서 하자르가 벽에 부딪히며 그랑프리 데뷔조차 하지 못하고 리타이어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이게 바로 멜버른이다 라는 섬뜩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5개의 레드라이트가 꺼지고 2025 시즌이 폭발적으로 시작됩니다. 프론트로우는 오렌지색 물결,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와 오스카 피아스트리. 하지만 그들의 미로에는 붉은색 콧불소, 4차례 월드 챔피언 막스 베르스타펜이 맹렬히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의 스타트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지만 놀랍게도 노리스는 침착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노리스는 턴 1에서 라인을 완벽히 막아내며 리드를 수성해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랜도 노리스는 과거의 섣부른 노리스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러나 1랩도 채 지나기 전 멜버른은 무자비함을 또다시 증명합니다. 알핀의 잭 두한이 휘청거렸고 곧바로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페라리로 이적한 카를로스 사인츠가 세이프티카 상황에서, 그것도 매우 저속 구간에서 컨트롤을 잃고 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패독 전체가 술렁했습니다. 베테랑과 신인을 가리지 않는 이 서킷의 야만성은 2025 시즌의 초반부터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F1 전체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레이스가 재개되자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노리스가 리드를 지켜냈지만 베르스타펜은 집요했습니다. 미로 속에 상주하며 압박을 가하는 베르스타펜. 그러나 눈에 띄는 미묘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노면 상태가 불안정한 인터미디어트 타이어 상황에서 베르스타펜은 평소와 같은 절대적인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인물은 바로 홈 히어로 오스카 피아스트리였습니다. 턴 11 브레이킹 존. 베르스타펜이 욕심을 부리며 깊게 진입합니다. 순간적인 락업, 그리고 베르스타펜의 레드불 머신이 그레이브를 살짝 스치며 라인을 벗어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아주 작은 틈을 피아스트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르스타펜을 깨끗하게 추월하며 2위로 올라섰고 맥라렌은 완벽한 원투 체제를 구축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순위 변화를 넘어 2025 시즌 경쟁 구도에서 젊은 피가 챔피언을 넘어설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맥라렌 피트월은 복잡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의 간격은 0.3초. 팀 오더를 통해 리드를 굳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강쟁을 허용해야 하는가. 팀은 결국 드라이버들에게 레이스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피아스트리의 라디오에서 짧지만 묵직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I'm faster, but okay.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승리에 대한 야망, 팀에 대한 수능, 그리고 경쟁 드라이버로서의 젊은 자존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곧이어 또다시 비극이 찾아옵니다. 턴 6. 에스턴 마틴의 베테랑 페르난도 알론소가 벽에 부딪히며 리타이어합니다. 노면 위의 미세한 자갈과 아직 마르지 않은 젖은 라인이 알론소의 명성이나 경험마저 무력화시켰습니다. 트랙이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하자 맥라렌은 하드 타이어로의 전환이라는 결정적인 도박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F1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언제나 날씨입니다. 레이스 후반 레이더의 클래스 3 레인, 즉 폭우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비가 쏟아지기 직전 맥라렌은 피트인을 준비했지만 홈 그랑프리 우승을 꿈꾸던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턴 마지막 코너에서 스피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며 그의 꿈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반면 베르스타펜과 페라리는 인터미디어트로 타이어를 바꾸지 않는 극단적인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슬릭 타이어로 폭우를 버텨내려 했습니다. 빗속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집니다. 루이스 해밀턴이 그의 페라리 데뷔전에서 잠시나마 레이스 선두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냉정한 현실은 슬릭 타이어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리스는 인터미디어트로 재빨리 전환한 후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속도로 선두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레이스는 다시 세이프티카 상황으로 정리되었고 마지막 재시작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순위는 노리스, 베르스타펜, 러셀. 이제부터는 순수한 드라이버의 싸움입니다. 베르스타펜은 노리스를 미러 속에 항상 존재하게 만들며 숨막히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노리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폭우 속에서, 챔피언의 압박 속에서 노리스는 완벽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랩, 베르스타펜은 마지막 기회를 노리며 따라붙었지만 더 이상 파고들 틈은 없었습니다. 노리스는 완벽한 레이싱 라인, 완벽한 코너 탈출,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완벽한 평정심으로 체커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체커드 플래그. 랜도 노리스가 2025 호주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합니다. 막스 베르스타펜은 불과 0.8초 차이로 2위에 머물렀고 조지 러셀이 3위 넣었습니다. 이날의 승리는 단순한 한 경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랜도 노리스라는 젊은 드라이버가 재능 있는 도전자에서 진정한 챔피언 후보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성장의 증명 순간이었습니다. 비사고, 치밀한 전략, 그리고 숨막히는 압박. 모든 것이 뒤섞인 멜버른에서 가장 차분했던 사람이 승리했습니다. 2025 시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스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F1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버트 파크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2025년 포뮬러 1 시즌 개막을 알리는 호주 그랑프리가 코앞이었지만 스타트라인 위에는 시즌에 대한 기대감보다 훨씬 무겁고 끈적한 긴장감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인해 노면은 완벽하게 마르지 않은 상태였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햇빛조차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매년 시즌 초 드라이버와 머신의 모든 요소를 극한으로 시험하는 이 멜버른 서킷은 그 무자비함을 개막 직전부터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머신들이 그리드를 떠나 조심스럽게 형성랩을 돌기 시작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이 발생했습니다. 올 시즌 F1에 야심차게 데뷔하며 기대를 모았던 신인 드라이버 아이작 하자르가 단 한 바퀴도 제대로 달려보지 못하고 그의 그랑프리 데뷔를 충격적으로 마감한 것입니다. 턴 3, 노면의 미세한 무릉덩이를 밟는 순간 아직 타이어에 충분한 열이 오르지 않은 상태였던 하자르의 머신은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고 그대로 바깥쪽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은 엄청났고 머신은 파손되어 트랙 위를 가로막았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였고 패독은 순식간에 술렁했습니다. 해설진들은 이 잔혹한 장면에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F1 데뷔가 불과 몇 분 만에 좌절된 아이작 하자르. 그가 헬멧 속에서 느꼈을 절망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레이스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멜버른이다. 결국 레이스는 잠시 지연되었고 잔해를 정리한 뒤 머신들은 다시 그리드에 정렬했습니다.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프런트 로우는 맥라렌 듀오, 랜도 노리스와 홈 그랑프리의 영웅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차지했지만 그들의 백미러에는 현역 최고의 드라이버이자 4차례 월드 챔피언인 막스 베르스타펜이 붉은 황소 머신을 낮게 웅크린 채 맹렬한 기세로 노리고 있었습니다. 노리스에게는 커리어 사상 가장 무거운 압박감이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서 시즌을 시작하는 것은 처음이었고 바로 뒤에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포식자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심판의 시간. 5개의 빨간불이 모두 켜졌다가 일제히 꺼지는 순간 2025 시즌이 폭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의 스타트는 노리스보다 미세하게 더 빨랐습니다. 레드불 머신이 치고 올라오며 노리스의 측면으로 달라붙었지만 노리스는 오늘 자신이 과거에 흔들리는 드라이버가 아님을 증명하듯 침착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인코스 라인을 완벽하게 방어해냈고 단호한 레이스 크래프트를 보여주며 턴 1의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한 발짝 물러나야 했고 이 짧은 첫 코너에서의 성공적인 방어는 노리스의 자신감을 한껏 끌어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멜버른의 혼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랩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알핀의 잭 투안이 통제력을 잃고 트랙을 벗어났고 레이스는 이미 격렬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곧 더욱 믿기 힘든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바로 카를로스 사인츠의 충격적인 사고였습니다. 레이스 초반 세이프티카 상황이 발령된 직후 사인츠는 매우 저속 구간인 턴 10 근처에서 코스를 이탈해 방우벽을 들이받았습니다. 그의 무전 속에는 노면이 너무 차갑습니다.
타이어에 열이 전혀 없어요. 도저히 그립을 잡을 수 없어요. 라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베테랑 드라이버조차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레이스를 마감한 것입니다. 하자레의 데뷔 전 좌절부터 사인츠의 황당한 저속 구간 사고까지 멜버른은 신인과 베테랑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함을 과시했습니다. 2025 시즌은 두 번의 충격적인 사고와 함께 원랩만에 발령된 세이프티카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F1은 시즌 초반부터 명확히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올해의 경기는 그 어떤 해보다도 쉽지 않을 것이다. 노리스는 선두에서 세이프티카의 뒤를 따르며 젖은 노면을 주시한 채 이 혼돈 속에서의 첫 재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 베르스타펜은 노리스의 작은 실수라도 포착하기 위해 숨을 죽인 채 재도약을 위한 완벽한 타이밍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리스는 선두에서 세이프티카의 뒤를 따르며 젖은 노면을 주시한 채 이 혼돈 속에서의 첫 재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 베르스타펜은 노리스의 작은 실수라도 포착하기 위해 숨을 죽인 채 재도약을 위한 완벽한 타이밍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개의 빨간 불이 다시 꺼지고 레이스는 재개되었습니다. 2025 시즌의 실질적인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노리스는 침착하게 리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베르스타펜의 앞닥은 맹렬했습니다. 그의 레드불은 맥라렌의 미러 속에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드라이빙 라인을 단 한순간도 편하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노리스에게는 새로운 종류의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미디어트 타이어 위에서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브레이킹 포인트를 찾아냈습니다. 오히려 불안정한 것은 베르스타펜이었습니다. 인터미디어트 타이어 위에서의 자신감이 예년같이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났습니다. 턴 11 브레이킹 존. 베르스타펜이 평소보다 깊게 브레이킹을 시도하다 타이어를 락업시키며 라인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그의 타이어는 그레이브를 살짝 스쳤고 그 찰나의 순간 속도를 잃었습니다. 이 순간을 노린 인물은 바로 홈 그랑프리의 영웅 오스카 피아스트리였습니다. 피아스트리는 거침없이 베르스타펜의 옆을 지나며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맥라렌은 1위 노리스, 2위 피아스트리로 프런트로우를 모두 차지하며 완벽한 원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포지션의 변화가 아니라 2025 시즌 맥라렌의 강력한 등장을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맥라렌의 피트월에는 깊은 고민이 찾아옵니다.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의 간격은 0.3초. 피아스트리는 자신의 홈트랙에서 리드를 원했고 무선 통신을 통해 자신의 페이스가 노리스보다 빠르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어필했습니다. I'm faster, but okay.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젊은 드라이버의 야망과 통제받는 상황에 대한 미묘한 불만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맥라렌은 개입하지 않고 드라이버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허락했지만 노리스는 노련하게 피아스트리를 시야에 둔 채 완벽한 방어 드라이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멜버른은 다시 한번 모두에게 공포를 안겼습니다. 턴 6에서 에스턴 마틴의 베테랑 페르난도 알론소가 미끄러지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노면 위에는 미처 보이지 않던 미세한 자갈과 아직 마르지 않은 젖은 라인이 여전히 존재했고 이로 인해 알론소는 레이스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드라이버의 명성과 경험도 이날의 알버트 파크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레이스 중반, 트랙은 마르기 시작했고 맥라렌은 하드 타이어로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F1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항상 날씨입니다. 레이스 후반 레이더의 클래스 세리 레인 마크가 선명하게 나타났고 경주로 위로 빗방울이 종말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맥라렌이 서둘러 피트로 들어오던 그 순간 안타깝게도 홈 그랑프리 우승을 꿈꾸던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마지막 코너에서 미끄러지며 스핀했습니다. 홈 히어로의 꿈은 알버트 파크의 차가운 물웅덩이 속으로 허무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반면 베르스타펜과 페라리는 인터미디어트로 전환하는 대신 트랙 위에 슬릭 타이어를 유지하는 도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 트랙 위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페라리로 이적한 루이스 해밀턴이 슬릭 타이어를 신고 선두를 달리는 기염을 토한 것입니다. 멜버른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미지를 선사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슬릭 타이어는 쏟아지는 비를 버틸 수 없었고 해밀턴은 결국 페이스를 잃었습니다. 인터미디아트로 타이어를 교체한 노리스는 조용히
그러나 무섭도록 빠르게 다시 선두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또다시 발생한 사고로 레이스는 세이프티카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마지막 승부를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순위는 노리스, 베르스타펜, 러셀. 레이스는 재개되었고 여기서부터는 오직 드라이버의 기량만이 승부를 결정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아 노리스를 압박했습니다. 그의 레드불은 노리스의 미러 속에서 단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리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거 중요한 순간마다 실수를 범하며 리드를 놓치곤 했던 노리스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는 압박 속에서 오히려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랩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르스타펜은 노리스의 옆에 붙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노리스는 단 한 번도 완벽한 라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탈출, 완벽한 브레이킹, 완벽한 침착함으로 노리스는 결국 체커기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체커드 플래그, 랜도 노리스의 2025 호주 그랑프리 우승입니다. 막스 베르스타펜은 0.8초 차이로 2위에 만족해야 했고 조지 러셀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날의 승리는 단순한 한 경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비, 사고, 전략, 그리고 압박, 모든 것이 뒤섞인 멜버른의 혼돈 속에서 가장 차분했던 사람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랜도 노리스가 유망한 도전자에서 챔피언 후보로 확실하게 넘어선 성장의 증명이었습니다. 2025 시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스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F1은 그 어느 해보다도 예측 불가능하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